안녕하세요. 프로비스트 코리아의 구락봉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구매하셔가지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제목 보고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거기 여러 가지 동영상에서도 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질문을 이렇게 계속 받아오다가 보니까 색에 대한 그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일단 우리가 꼭 거기 알아야 되는 그 색 체계, 색을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수학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일종의 구구단을 거기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구구단을 모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수학은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미술에서 이게 미술 시간에 거기 언제 배우느냐 이러면 한 중학교 미술 시간에 이런 내용을 다 배워요. 이런 내용을 다 배우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미술 시간이 일종의 놀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배울 거는 색 체계 그리고 RGB 이 컬러 값은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리고 이 먼셀 컬러 트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이게 이따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먼셀의 이런 컬러 트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컬러 게멋이라는 게 있죠. 게멋. 이게 sRGB냐, 뭐 어도비 RGB냐, 프로포터 RGB냐 이런 게멋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비트 심도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게 뭐 거기 8비트 라우 파일이냐, 14비트 라우 파일이냐 이런 비트 심도와 이 컬러 게멋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마 교정값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3D로 이게 3차원이죠. 이렇게 우리는 항상 색을 3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봐야지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런 3차원적인 이런 색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 이런 기초적인 이런 미술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소홀하게 됐고 나중에 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은 아마 거기 그 색채학 기능사인가 뭐 이런 자격증 시험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그 모든 우리나라의 자격증 시험이 다 그렇지만은 일단 외워서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자격증을 받는 그런 세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색채학 그 자격증을 보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색 체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색 공간이랑 하고 또 틀려요. 우리가 색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 색 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색 체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볼 이런 먼셀의 색 체계도 있고 이 먼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스트팔트라는 그런 어떤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색 체계가 있죠. 거기에 다시 또 영향을 받아서 모든 이제 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절대색 공간인 색체계죠. 일종의 절대 색체계인 LAB라는 색공간도 있고요. 여러 번 언급했었죠. 그 모든 것들이 일단은 먼셀의 이 색체계를 이해하면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이런 먼셀의 이런 색체계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 먼셀의 이 색체계를 이해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다루는 게 RGB잖아요. RGB는 빛의 혼합이거든요. 빛의 혼합인데 이 빛의 혼합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혼합을 해야지 이런 색이 나온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없는 색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RGB의 어떤 색체계가
굉장히 관념적이고 어려워요. 하지만 뭐 디자인, 뭐 웹 디자인을 한다든지, 뭐 특히 웹 쪽에서는 이 sRGB의 그 안전색만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외워보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은 이거를 단순히 그냥 외우는 수준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서 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체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RGB 체계를 우리가 실제로 사진에서 이해할 때 이런 먼셀의 색 체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먼셀의 이 색 체계가 뭐냐 이러면은, 먼셀은 거기 이렇게 고등학교였는가 하여튼 미술 교사였어요. 미술 교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의 인지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색 체계가 이제 먼셀의 색 체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모든 색은 여기 보시듯이 이런 모든 색들은 각 고유의 이렇게 그 빛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이 주파수가 나노미터 단위로 몇 나노미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주파수 단위로 이 색을 나누면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빨강하고 보라가 이 아주 비슷한 색으로 보이죠. 우리 빨강이랑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코랄이라고 하는 이런 색은 이 빨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게 과학적으로 보자면은 얘랑은 완전히 틀려요.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어가지고 얘하고 차이는 우리가 인지할 때는 바로 이웃한 색으로 인지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멀다. 물론 이 보라색 종류와 이 빨간색 종류도 그렇게 우리는 멀지 않게 인식하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과학적인 어떤 주파수를 통해서 나누는 것보다 우리 인간이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에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십색상환이라는 이런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이 먼셀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 노랑하고 이 연두가 있죠. 이 노랑하고 연두가 있는데 이게 그 먼셀의 이제 색으로서는 이게 옐로우고, 이제 얘가 이제 옐로우 그린이죠. 그린 옐로우인가? 옐로우 그린인데 얘랑 차이점이 얘하고의 그 다음의 색이랑의 차이점과 거의 비슷하게 변했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죠. 이 인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색 체계를.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먼셀은 이 색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색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십상환처럼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색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가 뭐냐고 하면은 같은 색이라도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밝고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색을 항상 저희가 뭐 책이라든지 그 웹에서는 평면으로밖에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입체적인 그래프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말로만 이게 얘기를 했지만, 색에서는 꼭 세 가지, 어떤 색을 만들든지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그 축이, 먼셀은 어떻게 만들었냐, 이 세로축, 이 맨 밑에가 이제 가장 어두운 부분이고 맨 위에가 가장 밝은 부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둡고 밝기, 빛의 어둡고 밝기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명도라고 하죠. 명도라고 하는데, 이 밝기의 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가장 선명한 색이 여기 이 끝에 와 있고, 가장 덜 선명한 회색에 가까운 색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가지고 채도로 합니다. 채도의 축이 하나가 있어요. 채도의 축.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자면은, 이 평면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축이 있죠. 실제로 얘가 연두색이냐 빨간색이냐 뭐 파란색이냐를 나타내는 색상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축을 동시에 다 아셔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 색을 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색에 관해서 말하거나, 뭐 이 색은 어떻게 어떻다, 뭐 이 사진은 뭐 조금 더 채도를 올려야 된다, 낮춰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는 조금 채도를 낮추고
명도를 올리면은 비슷한 분위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먼셀의 색상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가 이제 색을 그게 하는 데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결국 발전을 해가지고 오스트발트의 이제 색 체계, 그리고 실용적 수학적인 그런 색 체계로 발전한 다음에 우리가 뭐 지상에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색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그게 LAB라는 그런 색 공간까지 다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먼셀의 이 색 공간 색 체계죠. 이 색 체계였기 때문에 이 먼셀의 색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 이제 컬러 트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컬러 트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봐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지금 뒤에 보이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비싸요. 막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그 컬러 패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혹 종이로 이미 만들어진 이 종이를 잘라가지고 끼워서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집에 갖고 계시는 그냥 컬러 프린터와 일반 종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컬러 트리를 만들 수가 있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번, 이건 이제 프로토타입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요 파일을 밑에 보이시는 이 주소가 있어요. 밑에 여기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주소가 나가죠. 이 주소로 들어가셔가지고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비밀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이 압축 파일을 푸는 비밀번호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푸시면은 PDF 파일이 나옵니다. 이 PDF 파일을 이제 프린트를 하시면은 11장에 이런 A4 11장에 이제 종이가 나오는데 그거를 잘라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동영상의 끝부분에 부록으로 그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계속 눈여겨 보시면서 미술 시간에 내가 그런 어떤 미술에 대해서 이론적인 어떤 색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 혹은 훨씬 더 이런 개념을 찾고 싶다 이러시면은 아주 멋지거든요.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 옆에 놔두신다든지, 이렇게 이게 그 보기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 장식용으로도 놔둘 수가 있고, 이게 누가 딱 보자마자 이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심축에서 이 바깥으로 나올수록 채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컬러 게뭇이라는 건 뭐냐? 이러면은 sRGB가 있고 어도비 RGB가 있고 프로프토 RGB가 있죠. 그 RGB라는 세 개의 값이 있어요. 그거는 거기 레드, 블루, 그린이죠. RGB, 레드, 그린, 블루,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축에서 보면은 레드가 여기 있고 그린이 여기 있죠. 그냥 블루가 한 이쯤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 각이 틀리느냐?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의 인지를 바탕으로 만든 거고, RGB는 과학적인 그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만든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 섞으면은 모든 색이 다 나와요. 그리고 요 칼라 트리는 sRGB, 우리가 아주 알고 있는 거기 일반적인 먼셀의 컬러 트리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먼셀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 가지고 크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sRGB를 바탕으로 만드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sRGB를 다시 이 변환을 시켜가지고 먼셀 색 체계로 집어넣어서 만든 이런 색표입니다. 그래서 이 색의 구조가 sRGB의 그 색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딱 맞아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가지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바깥으로 나갈수록 그 채도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 게뭇이라는 건 뭐냐? 이러면은 이 가장 진한 색상이 이 얼마만큼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밖에 없죠.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요게 아니고 이게 더 나올 수 있느냐, 이거보다 더 진한 오렌지를 만들 수 있느냐. RGB니까 이게 빨강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보다 더 진한 빨강
빨강을 이거보다 더 진한 빨강을 만들 수 있느냐? 라는 의미예요. 요거를 sRGB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sRGB의 빨강은 여기 있지만은 어도비 RGB의 빨강은 이거보다 더 진한 빨강이 여기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세 개 단계는 똑같아요. 세 개 단계는 2, 4, 6, 7 여기 거기 회색까지 합치면은 8개 단계의 이 채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빨강의 진하기는 어도비 RGB가 훨씬 더 진한 거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린도 마찬가지고 블루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얘는 블루가 굉장히 짧죠. 이렇게 이 진한 게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어도비 RGB는 이 그린과 이 그린이 굉장히 많이 강조된 그런 색역입니다. 그 색역을 컬러 개멋이라고 하죠. 그래서 sRGB와 어도비 RGB의 차이점은 이 채도가 얼마만큼 나와 있느냐, 얘가 얼마만큼 바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느냐, 요 차이가 바로 개멋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만약에 sRGB의 사진이 이 사진인데 얘를 sRGB가 모두 표현되는 모니터로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보이겠죠. 그리고 어도비 RGB의 이제 모니터로 볼 때도 똑같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도비 RGB의 모니터는 여기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보다 덜 진한 색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sRGB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얘가 그 어떤 색역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PNG 파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신호의 세기만 255로 적어놨겠죠. 그 그린을. 그러면은 얘가 어도비 RGB 모니터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진하기로 표현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도비 RGB로 만든 거를 이 sRGB 색 공간으로 집어넣게 된다면은 당연히 채도가 줄어들겠죠. 그거를 저번에 책에서도 많이 설명했던 컬러 인텐트라고 그러죠. 그 컬러 인텐트의 어떤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 채도를 줄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 고민이 바로 이 개멋이라는 컬러 개멋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잘 이해가 가세요. 이게 거기 보시면은 가장 진한 색깔이 어느 밝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쉽게 말해서 가장 빨간색인데 아주 밝으면서 아주 진한 빨간색은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런 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밝으면서 엄청 빨간색, 그런 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 색 공간에서는 이 비어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표현할 수 없는 색이다,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색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밑에도 어두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밝음과 어두움 사이에 있는 이 중간 톤 부분이 가장 높은 채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걸 뭐 다 떠나가지고 이 끝에 얼마만큼 나왔느냐, 이게 바로 컬러 개멋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심도라는 게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세 개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레이스케일 단계가 쭉 있죠. 맨 밑에는 블랙이고 맨 위에는 화이트. 이거까지 쳐가지고 2, 4, 6에 8에 9, 이게 총 11단계입니다. 11단계. 11단계의 명도 단계를 표현할 수가 있는 여기 색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8비트라고 한다면은 16비트는 이 얘를 뭐 한 5개 정도 쌓아놓은 이게 거기 이 단계가 5개로 쭉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명도 단계가 많아지는 게 바로 이 비트 심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비트 심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 개 사이에 있는 얘네들 개수도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얘가 이렇게 쭉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쭉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길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이 단계 사이에 이 색들도 굉장히 많은 색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것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색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 디지털 사진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나뭇잎을 찍었는데 그 나뭇잎이 그 뒤에 겹쳐진 나뭇잎하고 분리돼 보이는 것들은 그 미세한 그 차이점, 이 색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뒤에 있는 애들이 분리돼 보이지, 이 나뭇잎이 누가 선으로 이렇게 따놓은 게 아니잖아요, 사진에서는. 그것처럼 이 비트 심도가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간중간 표현할 수 있는 그 명도 단계의 개수가 많아진다. 그 명도 단계는 색깔과 색깔 사이에 있는 명도 단계 역시 포함하기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디테일해진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이제 거의 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지하는 이 색과 색의 차이 이 얘는 10개가 있어요. 10개. 이 한 단계가 갈 때마다 바뀌는 이 색의 차이가 굉장히 일정하게 보여요. 우리가 인지할 때는. 하지만은 실제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명도 단계, 여러분들이 보시는 명도 단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빛의 반사율과 빛이 100% 반사하면 흰색으로 보이고 100% 흡수하면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그 단계가 10단계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10%씩 빛이 더 많이 반사하면은 정확하게 선형으로 이렇게 쭉 밝기가 이어져야지 이렇게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걸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인식할 때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어두운 부분은 확 밝아졌다가 밝은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똑같은 10%씩 줬을 때. 왜 그러냐 이러면은 지금 감마 교정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니터에 이제 감마값 이런 게 있죠. 사진에 다 감마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은 우리 눈은 어두운 물체가 조금만 밝아져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엄청 밝은 물체가 똑같은 양만큼 밝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잘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 능력과 이 실제 그 과학적으로 빛이 반사하는 거에 같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마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센스는 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죠. 만약에 그러니까 RGB 이제 명도 단계만 생각해가지고 얘는 지금 빛을 10%만 반사하고 있다라고 센스에서 값을 얻었어요. 그럼 이 센스는 자기가 10%라고 적어 놓겠죠. 저쪽은 얘가 빛을 90% 반사해. 그래 얘는 90%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마 교정을 하지 않고 사진을 그냥 보게 되면은 이 10%는 굉장히 어둡게 보이고 이 90%는 엄청나게 밝게 보입니다. 그 단계가 그러니까 10%하고 20%의 차이점은 엄청 커 보이고 이 밝은 데서는 엄청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마 교정을 합니다. 감마 교정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얘가 10%가 실제로는 신호 세기로는 10%가 밝아졌어요. 10%가 밝아졌는데 모니터나 이런 데서 표현하기로는 0.5%만 밝아진 걸로 표시를 해야지 우리가 인지를 할 때 10%가 밝아진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쭉 가다가 밝은 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그 90에서 100으로 갈 때는 실제로 10%만 더 많은 빛을 줘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한 20% 밝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감마 값이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 다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먼셀의 이제 컬러트리는 이 밝은 이 부분들은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이 아래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맥킨토시 쓸 때는 감마 값을 1.8를 많이 썼어요. 맥킨토시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 이런 거 쓸 때 많이 썼지만은 요즘 맥OS X로 넘어온 지 엄청 오래됐죠.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X로 넘어오면서 이 맥에서도 거기 맥킨토시 애플에서도 이 감마 값 1.8을 버리고 이 IBM이랑 같이 2.2로 통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사는 모든 그런 제품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니터나 이런 어떤 컬러를 다루는 것들은 감마 값이 2.2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진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사진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진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사진이 있어요. 요 사진. 그리고 이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색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 사진인데 어떤 사진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어떤 사진은 굉장히 우리가 리얼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보면은 나도 감성적인 어떤 그런 사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 두 가지 예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진의 느낌을 내고 싶다. 마치 필름으로 찍은 그런 사진의 느낌을 내고 싶다. 이러면은
우리가 클리핑을 하잖아요. 이 클리핑을 할 때 이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이 가장 밝은 데까지 모든 개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리핑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필름 같은 이런 그런 느낌을 내려면 의도적으로 이 감마값이 아니고 이 개조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주 어두운 부분이 사진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이게 없이 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한 이쯤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부분이 한 이쯤이 되고 가장 밝은 부분이 한 이쯤이 됩니다. 이렇게 개조를 의도적으로 낭비함으로써 굉장히 어떤 감성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진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게 이 사진 안에서 가장 높은 채도가 이 끝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 끝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컬러 개머를 사용할 때 굉장히 사진이 리얼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감성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는 의도적으로 채도를 이 끝부분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얘네들을 이렇게 압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색은 이만큼인데 이런 감성적인 사진에서는 쓰는 색을 줄이는 거예요. 그만큼 버리는 게 있지만은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감성 사진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이 컬러 트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신다면은 이 사진을 어떤 사진이든지 보자마자 이 사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냈구나. 그리고 이렇게 잘라낸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멋을 다 쓰지 않고 가장 채도가 높은 부분을 쓰지 않고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이 흰색 값을 흰색 값을 놓더라도 이 블루나 이 그린 쪽에 이 색감을 높인다든지 혹은 레드나 이 옐로우 쪽에 색감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어떤 색을 더 많이 사용할지 이 입체적인 이 사진에서 이 입체적인 색 체계가 이렇게 살짝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살짝씩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감성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을 이제 사진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기만 하면은 대략 얘는 검정색을 한 100가지 쓰지 않고 한 80에서 끝냈구나. 흰색은 한 0까지 써야 되는데 한 20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 그리고 오렌지나 이 옐로우 톤으로 많이 캐스팅이 됐다. 이쪽으로 많이 전체적인 색역이 움직였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이런 입체적인 이런 색 공간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사진이든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걸 이런 작업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의 독특한 취향이라든지 어떤 개성을 사진 내에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아까 거기 비밀번호는 요거 만드는 거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올 테고, 다운로드는 여기 밑에 컴퓨터로 들어오셔야 돼요. 유튜브 볼 때 컴퓨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보이는 그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zip 파일을 압축 파일이죠. zip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오늘 이 먼셀의 이 컬러 트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진에 대해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사진 한 장을 뭐 이런 느낌으로 뭐 보정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초적인 이런 이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다가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는 게 훨씬 낫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기 스트로비스트 코리아로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요 영상 다음으로 이 컬러 트리를 만드는 그 설명에 대한 영상이 이어지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만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